AI가 읽어주는 오디오 공감 여행. 안성 칠장사에서 기도하면 당신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어사 박문수입니다. 어사 박문수는 조선 후기의 암행어사로 백성의 실태를 파악하는 직무 수행의 업적보다는 서민의 애환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백성들의 희망으로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태어날 때부터 불교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던 박문수의 아버지는 어느 날 절에서 아들을 낳겠다는 일념으로 100일간의 기도를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어떤 스님이 찾아와 말하기를 기도는 절에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시되 반드시 문수보살을 생각하며 하라고 하였고, 그 말에 따라서 박어사의 아버지는 날마다 자신의 하인을 시장에 보내어 스님 한 분씩을 모셔오게 하여 집에서 공양을 베풀고 함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기를 100일째가 되던 날, 박어사의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성껏 공양을 준비하고 시장에 하인을 보내어 스님을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100일 기도가 회양하는 날이기에 한껏 기대하고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님을 모시러 간 하인이 웬일인지 이번에는 혼자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얼굴로 박어사의 아버지는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스님을 안 모시고 너만 혼자서 왔느냐? 예, 나리. 오늘은 시장에 스님이 한 분도 안 보이셔서 모셔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시라고? 스님이 안 계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좀 더 찾아볼 일이지. 저 사실은 한 분이 계셨기는 했습니다만 그 스님을 모셔오기가 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소상하게 말해 보거라. 예, 오늘이 100일 기도 회양하는 날이라. 어느 때보다 훌륭한 스님을 모시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시장을 헤매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스님이 단 한 분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한쪽 귀퉁이에 초라하게 서 있는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행색이 승복은 입고 있었으나 나병이 너무 깊어서 몸 전체에서 고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얼굴의 턱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기에 도저히 모셔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박어사의 아버지는 단호하게 그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가서 그 스님을 모시고 오너라. 하인은 주인의 불호령에 시장으로 달려가 그 문둥병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박어사의 아버지는 비록 그 스님이 나병에 걸렸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고, 여느 다른 스님들과 마찬가지로 정성껏 스님을 모시며 공양을 올렸습니다. 문둥병 스님이 공양을 마치자 박어사의 아버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마련한 공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올렸고, 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름을 뚝뚝 흘리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님이 대문을 넘어서자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 오르며 문수보살의 모습으로 화연하였고, 얼굴과 몸에 가득했던 고름들은 아름다운 연고추로 변하여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이한 일이 있은 후 박어사의 부모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문수보살의 명호를 따서 박문수라 지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어느덧 성인이 된 청년 박문수는 과거를 보기 위하여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숙식을 하던 중에 안성에 있는 칠장사라는 절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칠장사에는
부처님의 제자를 모신 나한전이 있었는데 이곳은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 사이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과거에 급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유명한 기도처였습니다. 불교와 인연이 깊었던 박문수는 칠장사 나한전에 들어가 참배하고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조청 유가를 나한전 불단에 올리며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한님이시여, 제발 이번 과거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몇 번의 과거에 응시했지만 줄곧 낙방을 했던 박문수에게 이번 과거는 너무나도 절실했기에 기도에 임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기도를 마친 박문수는 한밤이 되어서야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고 이윽고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이 든 박문수의 꿈속에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칠장사의 나한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깜짝 놀란 박문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물었습니다. 나한님은 어떻게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려는지요? 그대가 며칠 후 한양에 도착해 과거를 볼 때 시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제를 지금 보여줄 터이니 선비님은 잘 기억하세요. 나한은 품 안에서 하얀 종이와 붓을 꺼내더니 7개의 문장으로 된 시제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6문장까지 쓰고 나머지 7번째 문장은 스스로 완성하라고 말하고는 이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박문수는 잠에서 깨어났고 꿈에서 본 시제가 또렷이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문수는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날이 되었고 시험을 치르는 성균관 과거장에서 시작을 알리는 북소리와 함께 시제가 내걸렸습니다. 그런데 시제의 내용을 확인한 박문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며칠 전 안성 칠장사 나한님이 꿈속에서 일러준 시제가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닌가. 너무나 기쁜 박문수는 꿈속에 나타난 칠장사 나한님이 일러준 대로 문장을 적어 내려갔고 결국 장원급제하는 영광을 얻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안성 칠장사의 몽중등 과시의 전설입니다. 이러한 기이한 이야기가 있어서인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안성 칠장사 나한전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또 매년 가을마다 칠장사 앞마당에서는 어사 박문수 전국 100일장이 열리고 있습니다.